안녕하십니까. 정치부 기자 30년의 경력으로 대선판을 들여다보는 대선 들여다보기 대들보, 선거권의 대들보 7월 1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그 대선판의 화제는 윤석열입니다. 물론 뭐 최재형, 이재명 여러 가지 뭐 화제들도 있고 이재명과 김부선의 뭐 말다툼, 최재형이 곧 입당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지만 꾸준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역시 윤석열인데 다른 화제도 있지만 윤석열의 맷집입니다. 맷집. 상당히 이 정권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또 여당으로부터, 또 권력 주변의 스피커들로부터, 심지어 범야권 안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대권 주자로부터 엄청난 이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일종의 샌드백.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민주당 경선 처음에 1차 경선을 하면서 동네 북 신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여론조사 1위 주자니 다른 8명의 주자 9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8명의 주자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 내가 동네 북 신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윤석열 범야권의 1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전체 1위로 나오는 윤석열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다 또 문재인 정권에 완전히 미운털이 박혔죠.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어떤 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몰아치기를 하는 데다 또 뭐 추미애 저격수로 등장을 했죠. 그 대권 주자로서. 그리고 범야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지금 정치 공작 이야기, 공작 정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윤석열에 대한 일단 집단 폭행 같은 정치적 폭행입니다.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맷집이 과연 얼마나 셀까? 이것도 다 이겨낼까? 정말 아니면은 못 견디고 주저앉을까? 그 정점으로 가는 느낌까지 저는 듭니다. 과거에 반기문 사례, 또 고건 사례, 이 여러 가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동네북 신세를 지나서 샌드백 신세. 자, 윤석열은 자, 어떻게 여기서 대처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압박은 뭘까? 가장 위협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는 쪽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주변입니다. 파상 공세죠. 왜 그러냐면은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 장모가 법정 구속됐고, 물론 이것이 뭐 순전히 뭐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상당히 미묘한 그 시점에 다시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가 다시 고발한 사건으로 인해서 법정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이른바 뭐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뭐 엑스파일에서 나온 뭐 줄리 이것뿐이 아니라 어떤 검찰의 또 수사 대상이 된 이런 상황도 있고 이것들은 다 그 수단을 가진 권력이 윤석열을 압박하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또다시 윤석열 본인을 겨냥한 공수처, 공직자범죄수사처가 또다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개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에 채찍을 가했습니다. 빨리 수사해라. 윤석열 수사해라. 그래서 앞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사는 그냥 다른 정치권에서 말로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직접적으로 인신에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이미 윤석열이 그 수사 대상이 됐죠. 진보 좌파 시민단체 고발 사건이 그 공수처로 이첩이 돼서 그 공수처가 입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정교사 수사 방해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이건데 권리행사 방해인데 이 사건 번호까지 그때 붙었죠. 공제8호 공수처 제8호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붙어서 그 수사가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 그 보도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윤석열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다. 이것이 보도가 됐었고, 이유는 그거죠. 검찰총장 재임할 때, 이 한명숙 모해 위정 사건, 이 사건의 수사방해 이 사건을, 혐의를 대검 감찰부가 아니고 인권부에 배당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 추미애 사단 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임원정, 친문 검사 임원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이 관련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자, 그런 그 혐의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오늘 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수사 지휘 과정, 검찰총장 당시의 이 수사 지휘 과정을 질책하는 내용을 담았죠.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사건 재배당 과정에서 이 내부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묵살했다. 내부에서 이 재배당할 때 뭐 좀 반발이 있으면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묵살해버렸다. 그리고 이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해서 제19 감사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 제19 감사기. 그러니까 검찰 감사기.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 당시 한명숙 씨를 수사했던 검찰 지휘부가 수사팀장급이 또 윤석열 차단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제19 감사기를 했다.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윤석열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 지금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했죠.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권 가도에 접어들자마자 다시 박범계, 뭐 박범계 뒤에는 청와대가 있겠죠. 청와대 어쨌든 권력, 문재인 정권의 어떤 간접적 지시에 의해서 공수처, 김진욱 공수처가 다시 칼을 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또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문재인 직격을 하고 있죠. 그 어떤 본인이 추윤 갈등 때, 추미애와의 갈등 때 청와대 그 권력 주변에서 여러 가지 해유가 왔고 압박이 왔고 심지어 뭐 딜이 왔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만약에 본인이 이 권력 수사를 멈춰주고 또 스스로 추미애와 동반 사퇴하면은 징계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또 당신의 당신과 가까운 검사 간부들을 일선에 복귀시키겠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그런 일종의 거래까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거래까지 했다. 이런 것을 막 폭로를 하기 시작을 하니 윤석열 수사, 공수처 수사 여기에 다시 고삐를 재고 있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일종의 괘씸죄가 또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정권발, 정치 공작 의혹까지 오늘 제기가 됐죠. 제가 아침 조간 딱볼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본인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이 로비를 받았다, 어떤 금품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권, 그러니까 정권 사람이 찾아와서 Y, 뭐 윤석열이죠. Y를 치고 우리를 도와주면, 정권을 도와주면 당신 지금 이 가짜 수산업자와의 일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다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동훈 씨가 못하겠다 이렇게 하자 그때부터 본인의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다. 경찰에서 다 흘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날은 윤석열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바로 그날이다. 그래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정치 공작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엑스파일, 거기서 줄리 이야기 나오고 뭐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 이야기, 장모 이야기 막 쏟아졌죠. 그때도 윤석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문서를 가지고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런데 또다시 정치 공작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공작 정치.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전 총장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이죠. 자,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밝혔으면 어떤 공작 정치와 정면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일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윤석열이 코너에 몰리는데 그것을 방어해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준석의 국민의힘입니다. 여당이죠. 자, 이 방어를 해주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견제도 합니다. 특히 이 국민의당은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이 윤석열의 입당을
뭐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을 막아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같이 때립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뭐 자강론, 경선버스 정치 출발론, 뭐 단계적 컷오프 이런 것이 이준석이 계속 타령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입당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엑스파일 공방이 윤석열 엑스파일 공방이 벌어졌을 때도 윤석열은 아직 우리 당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보호막을 안 쳤습니다. 안 쳤는데 자 이번에도 이른바 Y 뭐 윤석열 공작설 이동훈이 이야기한 Y 공작설에 대해서도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어제 그 경찰 조사 마치고 이동훈이 말하자마자 바로 SNS에 글을 올렸죠. 이준석이 여당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제 이준석이 코너에 몰렸었죠. 뭐 긴급재난지원금, 송영길과 뭐 어떤 덜컥 합의를 하는 바람에 코너에 몰린 그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바로 이쪽으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 정치공작 문제, 윤석열 정치공작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또 뒤에 누구로부터 코치를 들었겠죠. 코치를 들었는지 아니면은 이 여당 중심으로 막 신빙성 문제가 거론되고 윤석열이 또 나서서 정치공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가세를 해서 그런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이 조사단이나 이런 걸 꾸리든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려면 국민의힘이 하려면 이동훈 쪽에서 상당한 정보를 우리에게 줘야 된다. 발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 했다가 자칫하면 뭐 신빙성이 없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역풍을 맞느냐. 그런 위험한 일 안 한다. 그러면서 발을 빼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 상대방 정권에 노출되든지 말든지 이준석은 발을 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자강론 수혜자죠. 홍준표 의원은 김호준 방송 이런 진보 성향 매체에 나가서 진보 좌파 성향 매체에 나가서 한겨레신문 인터뷰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민주당 같은 논리로 윤석열을 또 막 팹니다. 조국 수사, 조국 가족 탈탈 털어서 수사한 데 대한 뭐 업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신의 처가가 수사받는 거 자업자득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면서 윤석열 때리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아직 두 사람이 윤석열과만 맞붙은 것은 아닌데 아마 선제적으로 그 국민의힘이 입당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금명간 빠르면 오늘 밤 오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죠. 거기서 막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윤석열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뭐 언론에서 자꾸 윤석열 대안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는 나 자체지 대안이 아니다. 오늘 뭐 맞는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또 견제를 하고 하니 이 윤석열에게는 우군이 없는 이 대선판에서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윤석열의 우군은 별로 보이지 않는 물론 뭐 캠프 사람들은 있지만은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하는 또 뭐 유권자도 있죠.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유권자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치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다고 보면은 그 말 중에서 윤석열의 우군은 거의 보이지 않고 윤석열을 난타를 하는 그런 현상만 들여다 보입니다. 그 결과 어쨌든 뭐 여론도 움직이죠.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까지 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쿠키뉴스 의뢰에서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자 이재명, 윤석열 둘을 딱 맞붙이니 이재명 43.9, 윤석열 36. 그래서 7.9%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오차범위 밖이죠. 한길리서치가 월 1회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조사를 하는데 한 달 전 6월달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45.8, 이재명이 34.5 그래서 무려 10%포인트로 윤석열을 이겼는데 지금은 한 8%포인트 적기 때문에 다 합하면 한 달 사이에 18%포인트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만큼 물론 윤석열의 최근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가능하지만은 어쨌든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엑스파일 나와서 뭐 부인
뭐 줄리 이야기 나오고 장모 구속되고 또 이렇게 우선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당하고 정권으로부터 수사 대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윤석열은 이 안팎의 공격을 받는데 이 돌파구가 있어야 되겠죠. 돌파구가 뭘까?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거대 야당의 조력을 받는 것이죠. 어떤 이 네거티브 공격에 대한 이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도움을 받는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향은 본인이 빨리 제3지대에서 이 스크럼을 짜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안철수, 지금 오히려 이 준석이 있는 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안철수도 얼마 전에 그 윤석열과 만났죠. 그래서 철석연대, 안철수와 윤석열의 철석연대 이야기도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아직은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본인이 제3지대에서 대권 행보를 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이 경선 리거, 빅리거, 뭐 단일화든 경선이든 그 후보를 한 사람을 뽑는 그런 리거가 국민의힘 밖에서 또 형성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냐, 장애에서 빅리거를 만드느냐 이건데 저는 장애 빅리거가 더 가깝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의 뒤에 있는 이 세력들이 뭐 멘토인 김종인부터 해서 그 세력들이 윤석열의 입당을 바라지 않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고 확실시 되고 있고 제가 들여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도 그걸 들여다보겠죠. 그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서 14명 전체 뭐 14명, 15명이 되는 주자들끼리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이거 안 하겠죠. 그만큼 상처를 엄청나게 당내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지금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보다는 최재형이 먼저 입당하고 윤석열은 밖에서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송구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들보였습니다.